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오늘 전국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퇴근길 교통 대란이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 서해안부터 눈구름이 내륙으로 들어와 아침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중부에, 오후에는 호남과 경상 서부 내륙에도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간과 경기 내륙에는 최고 15에서 20cm의 폭설이 쏟아지겠고, 서울에도 많게는 10cm 이상, 충북 북부 5에서 15cm, 그 밖의 지역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큰 눈이 올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늘과 내일 서울을 포함한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3에서 8cm가량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어젯밤 11시부터 제설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제설 비상근무 2단계 발령에 따라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과 신림선, 서울 시내버스 전 노선의 출퇴근 시간대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출근 집중 배차 시간은 오전 7시부터 9시 30분으로, 퇴근 집중 배차 시간은 오후 6시부터 8시 30분으로 늘어납니다. 우리 군이 최근 북한에 잇따른 9.19 남북 군사 합의 위반으로 이제 적대 행위 금지 구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북도서는 물론 육군 전방 지역에서의 훈련이 전면 재개될 전망입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말 해병대 서북도서 훈련 장면입니다. K1 전차의 포사격 훈련을 공개했는데 바다가 아닌 산을 향해 사격이 실시됐습니다. 서해상에서의 적대 행위를 금지한 9.19 군사합의에 따라 해상으로의 사격 훈련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또 사거리가 긴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 사격 훈련은 지난 5년여간 육지에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2019년 서해 창린도 해안포 사격을 시작으로 동서해 사격 금지 구역에서 10여 차례 합의를 위반해왔습니다. 군은 북한의 이번 도발로 더는 합의를 유지하는 것은 무의미해졌다며 훈련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해상에서 지난 3일 동안 연속으로 포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적대 행위 중지 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이번 사격 첫날 2배로 맞대응한 것이 훈련 정상화의 첫 조치입니다. 앞으로 서북도서에 배치된 K9 자주포와 K1 전차, 다연장 로켓 천무, 신형 대전차 미사일 현궁, 북해안포 타격용 스파이크 미사일 등의 사격 훈련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한의 GP 총격과 복원, 판문점 재무장, 무인기 도발이 있었던 지상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5km 밖에서만 가능했던 포사격 훈련이 5km 안으로 좁혀지면서 제한적으로 유지되던 전방 사격 훈련장이 다시 전면 개방되고 연대급 야외 기동 훈련을 재개하는 등 후속 조치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북한이 지난 6일 서북도서 지역 포사격은 폭약을 터뜨리는 기만 작전이었다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이어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실제 포사격 전후로 10여 차례 폭약을 터뜨렸다며 북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6일 서북도서 지역에서 포성을 모방한 폭약을 터뜨리는 기만 작전을 펼쳤다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소개하면서, 그러나 천만에 우리 군대는 해당 수역에 단 한 발의 포탄도 날려보내지 않았다.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은 우리가 던진 미끼를 덥석 받아 물었다. 북한군이 논밭에 폭약을 심은 뒤 기폭장치를 누르며 폭파하는 장면을 촬영한 40여 초 분량의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폭파! 우리 군은 북한군이 지난 6일 연평도 북서쪽에서 포탄 60여 발을 쐈다고 발표했는데, 자신들은 실제 포사격이 아닌 우리 군의 탐지 능력을 떠보기 위한 기만 작전을 진행했다는 주장을 이어간 겁니다. 앞서 김여정 부부장 담화를 코미디 같은 저급한 선동이자 수준 낮은 대남 심리전으로 평가절하했던 우리 군은 북한이 포사격을 감행하기 전후로 10여 차례 폭약을 터뜨렸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처음 폭약을 터뜨린 뒤 실제 60여 발의 포사격을 감행했고, 사격이 끝나자 다시 또 폭약을 터뜨리는 등 이례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군의 발포와 포사격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파하는 정황과 포사격하는 정황을
각각 포착해서 포사격 정황에 대해서 횟수와 장소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직 북방 한계선 NLL 북쪽에서만 위협 행위를 이어간 북한은 앞으로도 선을 넘지 않는 식으로 수위를 조절하며 누가 도발했는지 불분명한 이른바 회색지대 전술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가 도발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식의 형태로 은밀한 형태의 도발을 북한이 해올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하고도 북한이 하지 않은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특히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 내부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북한의 도발과 대남 심리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재표결할 등을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재표결에 붙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재표결 시점을 늦춰야 한다고 맞서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1월 임시국회를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어제 서울 여의도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1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오는 25일과 다음 달 1일 열기로 잠정 합의됐습니다. 여야는 임시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4월 총선이 10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실과 내각 출신 인사들의 여의도 행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인적 자원이 총동원됐다는 평가 속에 윤심을 주장하는 이들이 양지만 찾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장차관 출신 4명을 추가로 영입했습니다. 임명 석 달 만에 물러난 박문규 전 산자부 장관도 포함됐는데 인재 영입위원장을 겸직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첫 영입 인사입니다. 좋은 분들을 모셔서 국민들께 더 잘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추경호 기재부, 원희룡 국토부, 권영세 통일부, 이영 중기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연이어 내각에서 물러나 총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들도 출마 채비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검액관으로 불렸던 주진우, 이원모 비서관은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인 오는 11일을 코앞에 두고 대통령실을 떠났습니다. 김은혜 전 홍보수석은 복당을 신청했고 강명구 전 비서관은 출마 예비 단계로 불리는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 강승규, 안상훈 전 수석에 전희경, 정광삼, 서승우 전 비서관까지 내각 출신과 대통령실 참모 출마자를 합치면 어림잡아도 50여 명에 이릅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인적 자원을 총동원한 수준인데 그만큼 현 여소야대의 의석 구도를 뒤집어야 한다는 절실함이 강합니다. 하지만 윤심을 내세운 이들 대부분이 영남권을 선호하거나 험지를 기피하는 탓에 양지만 찾는다, 물갈이는 찐윤을 위한 것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경선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통령의 참모와 내각 출신 인사들이 치열한 당내 경선을 거칠지 또 본선에선 어떤 경쟁력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를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오선 중진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에 전격 합류됐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외연 확장 전략에 호응한 건데 여당 내선 가시권에 들어온 이준석 신당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에서 내리 5선을 한 민주당 출신 이상민 의원이 총선을 석 달여 앞두고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겼습니다. 지난 6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식 입당 제안을 받은 지 이틀 만입니다. 이 의원은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 새몰이로 여당의 선거 승리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제 인접 지역인 대전 지역 이렇게 같이 합동해서 그리고 나가서 옆에 있는 세종, 충남, 충북, 중천권 또 중부권에 제가 미력이나마 갖고 있는 노력을 해서 22대 총선 국면에서 현역 의원이 소속 정당을 바꾼 건 이번이 처음인데 지지층 확장에 공을 들이는 한동훈 위원장의 의지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입니다.
실제로 한 위원장은 광주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찬성 의사를 밝히는 등 전국을 돌며 연일 지역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원도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봅시다. 정말 그래 봅시다. 그래서 강원도의 모든 의석을 우리의 붉은색으로 채웁시다. 교권 회복에 방점을 둔 인사와 윤석열 정부 전직 장관 등을 영입하며 전문성과 정책 실행 능력을 부각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정부와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집권 여당의 강점을 유권자에게 최대한 호소하는 건데 변수는 이준석 신당이라는 여권 내 경쟁 세력입니다. 오는 20일 창당을 목표로 한 가칭 개혁신당이 공영방송사장 임명 동의제 추진 등 정책을 내걸며 표심 쟁탈전을 벌써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방송산업이 규제로 인해 창의가 억제되고 정치 갈등의 장이 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개혁신당은 앞으로 꾸준히 고민하고 의견을 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명단과 규모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신당 합류 의사를 타진하는 여당 현역 의원이 있다는 말이 끊이지 않는 것 역시 한 위원장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전통적 지지층의 표심을 확고히 다지고 외연을 넓히려는 여당과 빈틈을 파고들어 영향력을 키우려는 여권 내 신당의 기싸움이 이번 총선의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는 11일 탈당을 공식 선언합니다. 이 전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어제 YTN과의 통화에서 이 전 대표가 오는 11일 국회에서 민주당원들에게 구별 인사를 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창당 선언도 함께 하느냐는 질문엔 그건 아닐 것 같다며 창당 또는 신당 합류 가능성 등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일제 강제징용 판결을 둘러싼 재판 거래 의혹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조 후보자는 이 사건을 사법농단으로 규정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예상대로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재판 거래 의혹이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당시 외교부 2차관이던 조 후보자가 임종원 법원행정처 차장과 만나 강제징용 제3고심 판결을 늦춰주는 대신 법관 해외 파견을 확대하는 이른바 재판 거래를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해서 재판에 개입하기도 하고 또 상권분립의 원칙에 반해서 행정부하고 여러 거래를 했기 때문에 헌법, 법률 등에 위반되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아주 중대한 범죄 행위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외교부가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것이라며 조 후보자를 옹호했습니다. 행정부와 사법부가 대외적으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할 때 대법원이 사법 자제의 원칙에 따라서 신중하게 국가 이익을 고려해서 판결을 했어야 되는데 조 후보자는 법원행정처의 요청에 따라 소통했을 뿐이라며 재판 거래라 불릴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 문제를 사법농단으로 정의하는 거에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행정처도 외교부가 하는 고민을 공유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사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외 법관 파견도 자신의 소관이 아니었다며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임종원 차장의 요청을 받고 불과 2년 뒤에 주은혜 제네바 대표부 법관 파견이 현실화됐죠. 1차관 소관 상황이기 때문에 2차관으로서 해외 법관 파견 문제는 일체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조 후보자는 이어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제3자 변제 외엔 돌파구가 없기 때문에 충실하게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일 협력을 더욱 깊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중국과는 신뢰 증진에 초점을 맞춰 실질 협력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 앞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조 후보자는 외교수장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집값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습격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조력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부천경찰청은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습격 피의자 김모 씨가 갖고 있던 이른바 변명문과 같은 내용이 담긴 문서를 A씨가 어디론가 보내기로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변명문에는 김 씨의 범행 동기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경찰은 A씨가 사전에 김 씨의 범행 계획을 알았는지 캐묻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부산경찰청은 60대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오후에 개최합니다. 범죄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와 공공의 이익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신상공개위는 김 씨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방주인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이모 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경찰이 내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공개를 결정하면 이 씨의 이름과 나이 등이 곧바로 공개됩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방을 운영하는 여성 2명을 잇따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 50대 이모 씨. 앞서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계획된 범죄였습니까? 왜 살인까지 저지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도주 중에 다른 범행했습니까? 없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저지른 범죄가 중대한 만큼 살인보다 형량이 센 강도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이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을 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씨는 도주 당시 경찰이 공개 수배를 내리면서 얼굴이 공개된 적은 있습니다.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곧바로 이름과 나이 등이 추가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30일과 지난 5일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YTN이 확보한 CCTV를 보면 이 씨는 경기 고양시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택시를 타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후 동서울터미널에서 어슬렁거리는 모습도 포착됐는데 이 씨는 이곳에서 강원도 태백으로 가는 버스를 탄 뒤 삼척을 거쳐 강릉으로 도주했습니다. 현금을 쓰고 옷을 수시로 갈아입은 탓에 초기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특유의 걸음걸이 탓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 씨와 마찬가지로 강도 살인 혐의를 받는 강남 납치살인 주범 이경우와 황대한, 동거인과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이기영도 신상공개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해 이름과 얼굴 등이 공개됐습니다.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점이 이들 범죄와 다르지 않은 만큼 이 씨의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한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태영건설에 대해 다른 건설사에 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많이 의존한 조금은 예외적인 경우라며 공적 자금 투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태영건설 사태와 관련한 주호영 의원과 송원석 의원의 질의에 태영건설은 PF에 많이 의존해 경영에 있어 잘못된 측면이 있었고 위험이 더 컸던 게 있다며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태영과 채권단의 추가 노력을 요청했다며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과 분양자, 협력업체 보호, 그리고 영향이 전반적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올 한 해 경제 이슈로 공급망 문제 심화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중국의 산업용 요소에 이어 최근 홍해 해협에서의 해상 물류 차질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는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중국의 자원 수출 통제로 시작된 공급망 불안은 최근 홍해 사태와 같은 돌발 변수로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바라본 새해 경제 전망은 어떨까?
한국경제인협회가 국내 122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이슈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 심화라는 답변이 23%로 가장 많았습니다. 미국의 고금리 기조 장기화가 18%로 뒤를 이었고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갈등이 확산할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았습니다. 미중 갈등이 지금처럼 계속될 것이란 의견은 58%를 넘었고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이란 답변은 23.8%를 차지했습니다. 기업들은 미국 대통령 선거 등 올해 주요 선거를 앞두고 미중 강대강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지정학적 갈등도 확산됨에 따라 반도체와 핵심 광물 공급 애로 등 올해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극복할 대응책으로는 신규 거래처를 발굴하고 주요 자원 개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응답이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 기업 규제 완화와 법인세 감면 등을 꼽았습니다. 정부는 중국에 편중된 무역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올해도 수출국 다변화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영국, 인도, 중동, 아프리카 등 다양한 국가와의 통상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한편 또 핵심 품목에 대한 특정국 의존도를 오는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는 산업 공급망 전략 3050을 기반으로 자립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LG전자가 3년 연속 최다 매출액을 경신했습니다. LG전자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이 84조 2,8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다 매출로 LG전자는 3년 연속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3조 5,485억 원으로 전년보다 0.1%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러시아군이 또다시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과 무인기 공격을 가하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만 2년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해외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압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공습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를 구조대원들이 열심히 파헤칩니다. 숨진 이웃을 보는 주민들 가슴은 미어지지만 다행히 걸어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Як ти що шутиш? Та який шутер, я не можу ні повернутися, ні эту шифонеру мене. Лучше спасибо шифонеру. отак би мене завалило тут. 지난 연말 개전 이후 최대 규모의 공습을 퍼붓던 러시아군이 또다시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습했습니다. 수도 키이우 남서쪽 흐멜니츠키에는 아파트 건물에 로켓이 날아들었고 중부 드니프로주 크리비리의에선 대규모 미사일 공격으로 쇼핑센터와 고층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러시아군은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 등으로 우크라이나 군사시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지만 인명피해는 주로 민간인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63-річна жінка, вона отримала поранення, її задавило, отримала поранення несумісні з життям.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러시아의 순항미사일 18대와 무인기 8대 등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러시아군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해외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압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세계은행 부총재를 역임한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 컬럼비아대 교수가 영국 가디언지에 이런 주장을 기고했습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개인이 타인에게 해를 끼쳐 보상해야 할 때 자산을 압류하듯 나라 간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비슷한 논리를 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약 3천억 달러, 약 395조 원에 이르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엘리트들은 사람 목숨보다 돈에 관심이 있어서 자산을 잃으면 가장 고통스러울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최근 시리아에서 이스라엘 북부로 로켓포를 발사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책임자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각 8일 설명을 내고 시리아 남부 베이트진 마을에 있던 하마스의 하산 아카샤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카샤를 제거하는 데 어떤 공격 방법을 사용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헤즈볼라 고위급 지휘관이 사망했습니다. 레바논 소식통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마즈달 셀렘을 공격해 헤즈볼라 정예 라드완 부대 지휘관 위삼 알타윌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뒤 헤즈볼라 고위 지휘관이 사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은 추위 대신 폭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서울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지겠는데요. 따라서 출퇴근길 교통 혼잡이 우려됩니다. 오늘은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보행자 안전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서쪽에서 눈구름대가 다가오면서 중북부 지역은 눈이 시작됐습니다. 눈은 오전에 그 밖의 중부지방으로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서울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차츰 강한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대설 예비특보도 내려졌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간에 20cm 이상, 경기와 강원, 충북 북부에 15c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와 전북, 경북에도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영서는 오늘 오전부터, 그 밖의 지역은 오늘 오후부터 강한 눈이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1도, 대전 영하 2.4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2도, 대구 6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한파 수준의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의 눈은 오늘 늦은 밤에, 그 밖의 지역은 내일 오전부터 차츰 그칠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폭설이 예보되면서 도로가 많이 미끄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제설 작업을 하는 등 대비 철저히 해주시고요. 미끄럼 사고와 낙상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CES 개막을 하루 앞둔 오늘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 현지에서 잇따라 사전 미디어 행사를 엽니다. 이번 전시의 핵심 주제를 설명하고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전시 부스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네, 미국 라스베이거스입니다. 네, 오늘 현지에서는 어떤 행사가 열립니까? 네, 세계 최대의 IT 전자 박람회 CES가 정식 개막을 단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 전시장에서는 잠시 뒤 삼성전자가 모두를 위한 AI라는 주제로 사전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처럼 국내외 주요 기업들은 오늘 잇따라 미디어 사전 행사를 열고 이번 CES의 전시의 주제와 또 앞으로의 기술 개발 방향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여든 취재진들로 이곳 행사장 열기는 벌써 뜨거운데요. 우리 기업 가운데 오늘 첫 시작을 끄는 건 LG전자입니다. 고객의 미래를 재정의하다라는 주제로 이번 CES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화두인 인공지능을 내세웠습니다. 전 세계 7억 개 제품에서 축적된 방대한 정보를 활용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We all know AI stand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but at LG, we would like to redefine it as affectionate intelligence. 네, 이어서 열린 반도체 기업 SK 하이닉스의 미디어 행사 주제 역시 인공지능이었습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뒷받침할 고대역폭 메모리, HBM 등 첨단 AI 반도체 기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기아, 두산 등도 차례로 이 건물에서 미디어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국내 주요 기업들이 준비한 전시 부스가 개막 하루 전인 오늘부터 차례로 공개될 예정인데요.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온 만큼 이번엔 또 어떤 놀라운 모습으로 전 세계 관람객들을 맞이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군 당국이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군사 합의에 따른 적대 행위 중지 구역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가운데 군사분계선 이남 5km 이내에서 금지됐던 연대급 야외 기동 훈련도 전면 재개될 전망입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훈련을 제한 없이 실시하라는 지침이 각 군에 전달됐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5km 밖에서만 가능했던 육군의 포사격 훈련도 거리에 상관없이 재개돼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지되던 사격 훈련장도 다시 정상 가동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남북은 지난 2018년 9.19 군사합의 1조 2항에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의 포격이 연일 이어졌던 가운데 접경 지역 주민들은 긴장 속에서도 담담히 일상을 견디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혹시나 13년 전 포격전과 같은 불상사가 벌어지진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연평도 현장에서 박정현 기자가 전합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도 차량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한산한 거리. 식당가와 각종 편의시설이 몰려있는 연평도 시내입니다. 평소 통행이 잦은 곳이지만 사흘째 북한의 포격 도발이 이어지며 발길이 눈에 띄게 뚝 끊겼습니다.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비교적 차분하게 일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황한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우리들은 늘상 면역이 돼서 그렇고 육지에서 온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모르니까 애기들 뛰고 날치고. 하지만 언제 대피해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함을 숨기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5일 한때 여객선 운항이 멈췄을 땐 이대로 섬에 고립되는 건 아닌지 걱정돼 선착장 근처로 달려갔다는 주민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배 없으면 못 나가잖아요. 사람들이 다 막 좀이라도 가차운데 선창가로 가자 하고 막 이랬어요. 만약에 자꾸 이런 일이 생기면 육지로 나가야 되지요. 불안해서 못 있지요. 해안가에 서린 긴장감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연일 포사격을 했던 북방 한계선 NLL 해상입니다. 건너편 북측 진지에는 연평도를 향한 해안포 포문 10여 개가 여전히 닫히지 않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긴장 상황이 좀채 해소되지 않으며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전 같은 악몽이 반복되는 건 아닌지 주민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경험한 사람들도 있고 경험 못한 사람들은 더 놀랬을 거고 우리들은 이제 옛날 생각나서 옛날 그때 상황들도 얘기하면서 대피소에 앉아서 다들 그때같이 하면 어떡하나 해서. YTN 박정현입니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못 이긴 태영그룹이 계열사 매각대금 전액을 태영건설에 투입했습니다. 급한 대로 워크아웃 불씨는 살린 건데 채권단의 마음을 돌릴 추가 자구안을 두고선 여전히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영 측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며 내걸었던 첫 번째 자구안. 계열사 매각대금 전액을 태영건설에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디어 이행했습니다. 태영 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 원 가운데 지주사 TY홀딩스 채무 변제에 사용한 890억 원을 태영건설에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금융당국 수장들까지 나서 처음 약속을 지키라고 재차 압박한 끝에 결국 꼬리를 내린 겁니다. TY홀딩스는 창업주 윤세영 회장의 딸 윤재현 블루원 대표에게 SBS 주식을 담보로 330억 원을 빌렸고 계열사 블루원으로부터 100억 원을 단기 차입해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남은 건 채권단이 요구한 뼈를 깎는 추가 자구안 마련입니다. 일각에서는 총수 일가가 보유한 TY홀딩스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현재 400억 원대에 그친 총수 일가 사재 출연 규모를 지금보다 키우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TY홀딩스는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곧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태영건설이 무사히 워크아웃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도 호소했습니다. 그동안 버티기로 일관했던 태영 측이 자세를 낮추면서 워크아웃 불씨는 살린 셈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태영건설에 공적 자금을 투입할 의향이 없다며 워크아웃이 무산될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금융시장 안정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분양자라든지 협력업체의 어떤 보호 그다음에 또 전반적으로 이게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는 아주 다양한 방안으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영 측이 채권단과 막판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일 전까지 진정성 있는 추가 자구안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세종시에 있는 한 입주 예정 아파트 사전 점검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해 시청에서 조사에 나섰습니다. 세종시는 전문가와 직원 등으로 구성된 현장 점검단을 꾸려 아파트 전체 시공 상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아파트는 이달 말 입주 예정으로 지난 주말 동안 입주 사전 점검을 진행했는데 공사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고 여기저기 자재가 쌓여 있는 등의 문제가 확인돼 입주 예정자 다수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한 입주 예정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심지어 일부 세대에서 인분이 발견됐고 공사 과정에서 난 화재를 은폐하기까지 했다며 시청의 준공 연기 등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0시 40분쯤 충북 충주시 중부 내륙 고속도로 충주 분기점에서 화물차 2대와 승용차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운전석에 갇혀 있다가 구조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2대가 추돌 사고를 내 도로에 서 있던 것을 승용차가 미처 보지 못하고 부딪힌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에서 유명 학원 강사의 모의고사 문제와 동일한 지문이 출제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강사가 현직 교사들에게 돈 주고 문제를 산 정황을 발견해 뒤늦게 수사에 의뢰했고 감사원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지난 2023학년도 영어 영역 23번 문항입니다.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정보의 효율적 이용에 대해 쓴 저서 투머치 인포메이션의 한 단락이 지문으로 출제됐습니다. 같은 교수가 쓴 베스트셀러 넛지와 달리 이 책은 국내 번역되거나 출간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유명 학원 강사의 모의고사에서 똑같은 지문이 출제된 사실이 드러나 유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학원 강사 A씨의 모의고사 문제는 어휘의 뜻을, 수능에서는 지문의 주제를 물어 문제는 달랐지만 외국 서적의 지문이 똑같이 출제됐다는 점에서 이의 신청이 빗발쳤습니다. 교육당국은 당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해 강사 A씨에 대해 뒤늦게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A씨가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수차례 문항을 거래한 정황이 발견된 겁니다. 교육부가 A씨의 문항 거래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하면서 2023학년도 수능 유출 논란을 언급했고 수사당국이 이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사교육 업체에 문항 판매를 하고 대금 수수하고 이제 이런 현직 교원들이 문제가 돼서 수사 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해당 강사가 이제 수능 관련된 그 의혹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까지 저희가 보충적으로 수사 의뢰를 한 거고요. 감사원은 경찰 수사와 별도로 평가원이 문항 유출 의혹에 대해 뒤늦게 조처한 부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는 이스라엘이 북부 전선에서 헤즈볼라와 충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2개의 전쟁을 감당해야 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군은 북부 지역에서 국경을 맞댄 레바논의 목표물 여러 곳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틀 전 헤즈볼라가 북부 메론산에 있는 이스라엘군 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한 데 대한 반격입니다. 이 과정에서 마즈달 셀룸 지역에 머물던 헤즈볼라 정예 라두안 부대 고위급 지휘관인 위삼 알타윈이 숨졌습니다. 특수작전부대 라두안을 이끄는 위삼 알타윈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교전에서 사망한 최고위급 인사입니다. אנחנו נחושים להמשיך ולייצר מציאות ביטחונית אחרת בצפון, כזו שתבטיח ביטחון לתושבים. אני רוצה לומר לציבור. 헤즈볼라는 지난 2일 이스라엘 공습으로 하마스 정치국 부국장 알 아루리가 사망한 뒤 방화쇠에 손가락을 얹고 있다며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여기에 고위급 지휘관마저 희생되면서 이스라엘과 전면전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전쟁이 곧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천명했습니다. וגם כדי לשלוח מסר לחיזבאללה. חיזבאללה טעה בנו בגדול ב-2006. הוא טועה בנו בגדול גם עכשיו. 헤즈볼라는 6만 명가량의 병력과 미사일 15만 발을 갖췄다고 추산될 정도로 정규군급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와 전면전을 벌이게 되면 이스라엘은 남부와 북부 두 곳에서 동시에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여기에 이란까지 참전하면 모두가 원하지 않는
제5차 중동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전쟁을 고강도 전면전에서 저강도로 바꿨음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미국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전쟁의 단계가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하가리 대변인은 이달 초부터 가자지구 주둔 병력을 계속 줄여나간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신 칸 유니스 등 대표적인 하마스의 요새를 공략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행 중에 동체에 구멍이 뚫려 비상 착륙한 미 알래스카 항공기 사고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핵심 단서가 될 뜯겨나간 여객기의 비상구 덮개가 발견됐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현지 시간 지난 5일 비상 착륙한 알래스카 항공 128편에서 뜯겨나간 비상구 덮개가 포틀랜드의 한 가정집 뒷마당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단서가 될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에서는 아무런 자료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기업이 발사한 세계 최초 민간 달 착륙선에 기술적인 문제가 생겨서 달 탐사 계획이 위태로워졌습니다. 민간 달 착륙선 페레그린을 개발한 에스트로보틱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성명에서 착륙선의 이상 현상이 발생해 태양을 가리키는 방향을 안정적으로 잡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양을 바라보는 위치는 우주선 배터리 충전에 필수적인데 위치를 잡는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에스트로보틱이 문제를 밝힌 건 페레그린이 발사된 지 7시간 만입니다. 월드컵 우승 등 독일 축구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프란츠 베켄바워, 바이에른 뮌헨 명예회장이 별세했습니다. 지난 1945년 뮌헨에서 태어난 베켄바워는 13살 때 바이에른 뮌헨에 입단한 뒤 팀을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정상에 4번 올려놨습니다. 국가대표팀에서는 주장으로서 1974년 월드컵 우승에 공헌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 이었습니다.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주인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이모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내일 오전 10시 이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이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이 공개됩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경기 고양시에서, 지난 5일에는 경기도 양주에서 각각 60대 여성 다방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홀인원에 성공하면 보상을 해주는 보험 상품을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네, 홀인원 기념으로 동료들에게 한턱을 내는 관례로 인해 뜻하지 않게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인데 정식 보험이 아닌 경우 약속한 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샷 한 번의 공을 홀컵에 집어넣는 홀인원을 하면 최대 200만 원을 준다는 상품에 가입한 김모 씨. 다달이 몇천 원만 내면 돼 부담도 적고 유명 코미디언과 골프 선수들이 광고에 나와 별 의심 없이 돈을 냈습니다. 가입한 지 1년여 만인 지난해 7월 마침내 홀인원에 성공했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3개월을 기다렸는데도 답변이 없어서 그 뒤부터는 지금 3개월 동안은 완전 답이 하나도 없고 완전히 농락당하는 느낌? 다른 업체에서 운영하는 비슷한 상품에 가입해 지난해 6월 상금을 신청한 A씨도 사정은 마찬가지. 기다리는 것 말곤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몇 푼 되지도 않은 거 알고 민사소송을 한다? 이건 몇천 명이 모여서 같이 하지 않는 이상은 해봐야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애초 예상보다 홀인원 신청이 많아 상금 지급이 밀리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지금까지 접수된 건은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지급할 방침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품들이 겉보기와 다르게 실제로는 보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험사로 등록되지 않은 일반 업체들인데다 일반 보험업체에서 출시한 상품들과도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게다가 정식 보험이 아니다 보니 업체가 약속한 돈을 주지 않더라도 금융당국이 과태료나 과징금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금감원이나 금융위원회 이런 데 소관 사항은 아니고 행정 처분을 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계약을 할 때 약관의 내용을 좀 꼼꼼하게 좀 읽어볼 필요가 있다. 홀인원 상품 판매업체 대표가 잠적해 약속한 4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50여 명이 고소하는 등 관련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정식 보험사에서 출시한 상품이 아니라면 가입할 때 꼼꼼히 살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매년 겨울철마다 찾아오는 불청객인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불러오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위생과 식생활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최근 병원에는 발열이나 구토 증세로 찾아오는 환자들이 늘었습니다. 상당수가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들입니다. 지난해 11월 초 49명에 달하던 감염 환자 수는 지난해 마지막 주 기준으로 268명으로 늘었습니다. 7주 만에 5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식중독균은 주로 여름같이 온도가 높을 때 활성화되지만 노로바이러스는 영하로 내려갈수록 활동이 많아집니다. 겨울부터 이듬해 초봄까지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는 감염자 가운데 0세에서 6세까지가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어린이집 등 집단 생활을 많이 하면서 사람 간 전염이 쉽고 면역력이 성인보다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제철로 꼽히는 굴과 바지락, 피조개 등의 어패류가 주요 감염 경로로 꼽힙니다. 감염되면 구토, 설사 증상을 보이고 사람에 따라 복통이나 오한, 발열까지 나타납니다. 잠복기는 최대 이틀이며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지 않으면 탈수증까지 오는데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짧아서 과거에 걸린 사람이 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식중독이라고 하면 배가 아프고 토하고 설사를 하게 되는데 이 노로바이러스는 열도 심하게 납니다. 또 이 노로바이러스는 백신도 없고 완벽한 치료약도 없습니다. 예방하려면 자주 30초 이상 손을 씻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음식 재료를 흐르는 물에 씻고 1분 넘게 충분히 익혀서 조리해야 합니다. 감염됐을 경우 전파를 막기 위해 가족과 생활 공간을 구분하고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려야 비말이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한국계 감독이 연출을 맡고 한국계 배우들이 대거 출연한 TV 시리즈 성난 사람들이 미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3관왕에 올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전 미국 LA에서 열린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성난 사람들은 남우주연상과 여우주연상, TV 부문 작품상 수상자에 호명돼 모두 3개 부문에서 쾌거를 올렸습니다. 추위는 누그러졌지만 오늘과 내일 전국에 많은 눈비가 예보돼 비상입니다. 현재 북서쪽에서 눈구름대가 다가오면서 중북부 지역은 눈이 시작됐고요. 서울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후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눈이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간에 20cm 이상, 경기와 강원, 충북 북부에 15cm 이상, 서울 등 그 밖에 중부와 전북, 경북에도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영서는 오늘 오전부터, 그 밖의 지역은 오후부터 강한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1도, 대전 영하 2.4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낮에도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도, 광주 7도, 대구 6도가 예상됩니다. 서울 등 수도권의 눈은 오늘 늦은 밤에, 그 밖의 지역은 내일 오전부터 차츰 그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